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산업지부설학교와 장학금 등은 어떻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더불어 저소득층 중고 학생의 그러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정상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그러한 국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인데 문명률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 문명률이 높아지는 부분 자체가 국가의 생산력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연구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이 잘 되어 있느냐? 여러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교육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이라고 그런다면은 자녀들에게 교육은 엄청나게 시키는 겁니다. 세계에서 뭐 1, 2등 가는 것이죠. 뭐 한 2, 3등 가면 굉장히 서로를 그러한 정도의 교육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교육률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회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 자체가 자원의 어떤 낭비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의 급식 문제, 홍준표의 경남도지사에 관련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있어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원을 누가 이제 조달하고 담당할 것이냐, 부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는 뒤에 가면서 이제 복지 정책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 자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를 이루가는 우리의 예산 자체가 약 380조 가까이 이상, 390조 가까이 가는데 390조의 3분의 1 자체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예산인 겁니다. 그럼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사회복지 예산을 갖다 지불하게 되어지면은 경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생산복지라든지 또 다원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복지가 재원이 소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 스스로로 하여금 복지 수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하도록 하여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메꾸어주는 그런 차원의 조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소득세라는 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신고하게 됐을 때 일정한 수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환급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지에도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한 만큼은 그 사람 소득을 가져가고 그 소득이 일정한 부분 미달되었을 때는 그 미달분에 관하여서는 국가에서는 보충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예. 그래서 부의 소득세라는 것이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다. 인컴이 일정한 부분 이하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뭐 EITC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가 일을 하면서 부족분을 국가에서 채워주도록 그러한 조세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복지적인 그러한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정책, 고용정책과 최저임금제도, 산업복지. 이 노동정책은 우리가 사실은 미국적인 그러한 정책과 독일 같은 그런 정책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동이라는 관점 자체를 서구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노동자의 노동 자체는 역사적인 배경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정당과 국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 최저임금, 산업복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법정책에서는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험제도, 법률구조제도라고 이러한 것들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외 서브에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정책이나 노동정책이나 조세정책이나 교육정책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젠트 같은 사람은 이제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 다음에 대인직
사회 서비스 5가지를 사회복지 영역으로 보고 있고, 디니 똑같은 사람은 소득보장, 그 다음에 영양, 이건 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 영양과 건강 비슷한 같은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고, 티트머스 같은 사람은 이제 사회적 분할하는 저세에 있어서 사회 보장과 비영리 대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재정복지, 기업복지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제도는 중산층 다자녀 가족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인데 재정정책이 이제 보완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노동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시장에서 얻은 것에 대하여서 소득 보장과 더불어 복지정책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또 사법정책으로서는 비행청소년 문제,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제라든지 법률 구조제도, 조금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협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택정책 대인 서비스이고, 그 다음에 광의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소득, 건강, 주택, 대인 서비스, 그게 이제 교육, 조세, 노동, 사법. 어떤 사람 학자는 7대,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8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